장기 체류하셨을 경우에는 두 분의 범죄 경력 증명서라든지 건강검진, 진단서 제출이 면제가 돼요. 안녕하세요. K비자 일본인 마케팅팀 케이코입니다. 저는 일본 사람인데요. 주변에 한국 사람이랑 결혼한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근데 친구들이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해요. 결혼을 했는데 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F6 결혼 비자 전문가 이정호 실장님 모시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처음부터 차근차근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K비자 F6 전문 상담 매니저 이정호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케이코님께서 궁금사항이 좀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질문 주시면은 답변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일 기초적인 질문부터 드릴게요. F6 비자가 정확히 뭔가요?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면 자동으로 받는 건가요? 네, 일단은 이게 되게 오해의 포인트가 있어요. 오해 소지가 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 혼인신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인 배우자분의 본국에서 혼인신고하고, 양국 혼인신고가 완료가 되면은 결혼 비자가 자동으로 발급되거나, 체류 자격이 자동으로 생기는지 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진짜 많은 분들이 좀 저희한테도 많이 문의를 주시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한국 혼인신고 하고 나서 자동으로 결혼 비자가 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혼인신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출입국 관리국에 이제 그 결혼 비자를 직접적으로 신청을 하시고 심사가 완료가 되면은 결혼 비자를 발급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의 이제 상담 전화를 좀 받아보고 있는데 거의 뭐 3개월에 한 번씩은 이제 이렇게 좀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한국 혼인 신고했는데 이제 결혼 비자가 발급이 돼서 한국에 좀 체류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비자를 발급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좀 권장을 드리고 있고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사전에 이렇게 미리 물어보시고 비자를 발급 받으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사실을 모르셨다가 비자가 자동적으로 발급되는 줄 알고 모르셨다가 이제 계속 체류하시다가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신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도 좀 전체적으로 진행 도와드렸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한국 혼인신고 완료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결혼 비자가 발급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비자 신청 꼭 하셔야 되고 결혼 비자라는 거는 이제 한국 혼인신고가 기본인 거고요. 가능하시면은 외국인 배우자분 본국에도 혼인신고를 해주셔야 되고 결혼 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분이 혼인신고하고 한국에서 주 체류가 목적입니다. 그 목적성에 맞아야 되고 목적성이 벗어난다면은 결혼 비자는 불허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혼인신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비자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비자 신청도 또 따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럼 F6 비자를 받으면 한국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진짜 한국인과 좀 동일한 체류 자격, 규제 사항이 따로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 비자를 발급 받으신 분들은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니까 의료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통장 개설, 휴대폰 개통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다른 체류 외국인들의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 활동적인 부분에서 이제 좀 규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비자 같은 경우는 그러한 취업 규제는 따로 없고요. 근데 당연히 이제 불법적인 일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취업에 제약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이기도 하고 다른 것들은 웬만하면은 그냥 한국 사람과 동일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비자랑 비교하면 네. 훨씬 자유롭네요. 네, 맞습니다. 결혼 비자는 훨씬 자유로운 비자인 거고 비자 레벨에서도 좀 많은 높이 있는 비자라서 그래도 좀 많이들 결혼 비자로 좀 취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F6 비자는 어떻게 신청할까요? 네, 일단은 결혼비자 신청 방법은 보통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국에서 결혼비자 변경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배우자분의 본국에서 발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 중 먼저 한국에서 좀 진행하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한국에서 이제 결혼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거의 두 가지로 좀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분이 한국에 장기 체류, 비자로 체류하고 계신다면은 한국에서 그 장기 체류 비자에서 결혼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장기 체류 비자가 없으신 분들, 무비자이신 분들은 이제 그 두 분 사이 자녀 출산이라든지 임신이 확인이 되면은 무비자에서 결혼 비자로
또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인 거는 외국인 배우자분이 불법 체류일 때인데요. 불법 체류자분들은 보통은 다 이제 출국하신 다음에 본국에서 결혼비자를 발급받고 오셔야 되는데, 다만 불법 체류 신분이더라도 불법 체류에 대한 벌금을 납부하고 임신 20주가 되면은 그래도 국내에서는 법무부에서는 이제 인도적인 고려 대상자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제 결혼 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장기 비자가 있고 그다음에 무비자고 두 분 사이 자녀가 있고 그다음에 임신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상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 분들은 저희 쪽 요청했을 때 저희가 뭐 크게 뭐 아무런 문제 없이 저희 안내만 잘 따라오시면은 당연히 비자 발급 다 전체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불법 체류 신분에다가 결혼 비자로 변경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저희 K비자에서 좀 전체적으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고, 최근에 이제 진행하셨던 분은 이제 불법 체류하신 지가 5년 정도 되셨어요. 이거는 5년 정도라고 하면은 이제 좀 중장기 불법 체류로 좀 볼 수 있고, 그 고객님 같은 경우도 이제 너무 많은 불법 체류 때문에 비자가 발급이 될까라는 좀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희 쪽으로 이제 좀 고민 상담 겸 좀 전화 주셨고,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컨설팅 안내 해드리면서 그분은 이제 한국에서 불법 체류에 대한 벌금을 다 이제 납부하시고 국내에서 결혼 비자로 변경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사실상 나중에 좀 전화 오시긴 했는데, 처음에는 이 불법 체류 5년 때문에 이게 결혼 비자가 발급이 될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다 전체적으로 컨설팅하고 저희 그 행정사님과 이제 서류 작업을 해서 모든 안내와 컨설팅 이거 직접적으로 좀 안내를 해드렸고 아무런 문제 없이 비자 발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서 진행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국내 그 무비자에서 임신 사실 확인됐을 때 변경 신청하는 방법, 두 번째는 장기 비자 체류이신 분이 결혼 비자로 변경하는 법,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는 불법 체류 신분이지만 두 분 사이 자녀 출생 또는 임신 사실 있을 때 이제 그 불법 체류화되는 거를 사법 심사 받고 진행하는 방법, 이렇게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 진행하는 방법인데, 국내에서 진행 안 되시는 분들은 외국인 배우자분의 본국에서 좀 진행을 하셔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장기 비자가 없다, 그리고 임신 사실이라든지 두 분 사이 자녀가 출생되지 않았다 하시면은 이제 외국인 배우자분의 본국에서 결혼 비자를 발급받고 오셔야 되는 거고요. 본국 신청 관서는 보통은 이제 외국인 배우자분 본국에서 주소지 관할하는 대사관에 좀 진행을 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오사카다라고 하면은 오사카에 있는 한국 영사관이 있습니다. 그 영사관에서 결혼 비자 접수를 하고 비자 심사 를 거쳐서 비자가 발급이 되면은 한국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사카 같은 경우는 뭐 보통은 큰 문제 사항들이 발생하진 않아요. 근데 저희 최근에 진행하셨던 분도 이제 외국인 배우자분이 과거에 한국에 좀 1년 이상 장기 체류하셨던 사실이 있는데, 장기 체류하셨을 경우에는 두 분의 범죄 경력 증명서라든지 건강검진 진단서 제출이 면제가 돼요. 그래서 면제 대상으로 저희가 좀 진행을 도와드렸었는데, 최근에 발생한 이슈 중 하나가 그 오사카 쪽 이제 대사관 담당자님께서 면제 대상인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인 배우자분의 그 범죄 경력 증명서를 좀 추가로 제출을 하면은 좀 비자 심사가 빠를 거다라는 보안 이슈 사항이 좀 나왔습니다. 이렇듯이 이게 그 일본이나 아니면 타국 같은 경우에 법무부에서 배포한 이제 결혼 비자 공식 매뉴얼과 별개로 좀 다른 사항들이라든지 추가 요청 사항, 보안 서류 이런 게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발생할 때는 좀 고객님들 많이 당황할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다 대응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혼 비자는 국내에서 진행하는 방법,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분의 본국에서 진행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절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여쭤볼게요. 네. 인터넷 정보 많고 하이코리아에도 다 나와 있잖아요. 네. 그냥 혼자 해도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뭐 이제 혼자 진행하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지만, 하지만 이제 그분들한테도 이제 그 예외적인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 유의사항 이런 거를 저는 좀 최대한 설명을 드리는 편이고, 보통은 그렇게 이제 여쭤보셨을 때는 혼자 진행하셔도 되지만은 이 결혼 비자라는 게 모든 사람이 이제 두 분 사이 요건이 다를 수도 있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는 그 사람들의 요건이다, 그 사람들이 준비했던 방식인 거고, 그 다음에 접수 관서마다 그리고 담당자의 성향마다 이
모든 준비 서류가 다 달라질 수가 있다. 서류 작성해야 될 게 보통 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사증 발급 신청서라든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이라든지 신원보증서, 결혼배경진술서, 뭐 교제경위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는데 그 서류 작성하는 것도 좀 많이 어렵고 작성을 했을 때 이게 좀 또 누락이 있거나 잘못 작성이 되면은 비자 접수 거부를 당할 수도 있고 이게 비자 심사가 들어갔는데 만약에 잘못된 정보면은 허위 사실 기재로 비자가 불어나실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유의사항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접수가 거부되면 또 상관이 없는데 이게 좀 안 좋게 돼가지고 접수가 들어가서 만약에 결혼비자 불허를 받게 되면은 6개월 뒤에 재신청해야 되는 그런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 진행은 저희도 뭐 당연히 가능하시다면은 개인 진행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은 웬만하면은 결혼비자는 이제 불허받게 되면은 6개월 뒤에 재신청이라는 규정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두 분의 일정이 또 이제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나중에 또 그때 돼서야 이제 행정사를 또 이제 찾아보거나 그때 돼서 돈을 쓴다거나 그럼 결국에는 보면은 시간과 돈을 다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개인이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까지 좀 참고하고 고려를 해보셔라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다 전화를 받고 있지만은 전화 왔을 때 이게 뭐 진행했다가 접수 거부당하신 분들도 계속 전화가 오시고 개인이 진행하시면은 보통은 짧으면은 2, 3개월 걸리시는 분들도 좀 흔치는 않으시고 가장 많으신 게 6개월 정도 걸리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게 뭐 전문가 통해서 진행하시면 보통 한두 달이면 끝날 거를 6개월 동안 진행하고도 비자 접수 거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이제 그때서야 이제 뭐 K비자를 찾아주시거나 다른 행정사 사무실을 찾아주시거나 그런 분도 있고 가장 최악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진짜 저한테 울면서 전화하시는 분도 계세요. 울면서 나 이거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불허가 났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진짜 가끔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최대한 괜찮다. 우리 쪽 제가 한번 요건 검토해드리고 어떻게 준비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렸었고요. 그분은 근데 결국은 제가 이렇게 좀 친절하게 좀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나중에 실제로 저희 K비자랑 한번 계약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문제점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득적인 부분이었던 거고 소득 서류 준비에서 조금 미비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서류 작성에서 소득에 대한 부분을 좀 잘못 작성하셨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최대한 보완해가지고 2차 신청에는 그분은 이제 허가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좀 직접적으로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 개인 진행하셔도 좋지만은 뭐 시간과 돈, 그 다음에 비자 불허 받아가지고 일정이 모두 다 취소되는 그런 악조건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전문가 진행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거를 저는 최대한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 그 말이 진짜 와닿아네요. 비자까지 혼자 챙기는 게 사실 엄청 힘든 일이잖아요.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실장님, 세 줄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핵심 정리 제가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은 혼인신고 완료됐다고 해서 결혼비자가 발급되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결혼비자 신청은 국내에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배우자분의 본국 거주지 관할 관서에서 결혼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비자 같은 경우는 혼자 개인이 진행하셔도 되지만은 이제 만약에 비자 접수 거부당하거나 불허받으시면 6개월 뒤에 재신청하셔야 되니까 가능하다면은 좀 전문가의 진행을 통해서 업무 진행하시는 거를 권장드린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화에서는 뭘 다루나요? 네, 우선은 다음 화에서는 이제 그 혼인신고 기초적인 것부터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절차,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좀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혼인신고 이후에는 어떻게 좀 결혼비자를 진행하셔야 되는지를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도 그 부분이 제일 헷갈렸어요. 다음 화에도 꼭 챙겨보세요. F6 비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K비자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